네, 안녕하세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전주에 배운 주식의 가치, 주식의 어떤 여러 가지 개념들과 관련해서 복습을 먼저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12단원을 새로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요 12단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그냥 쉽게 조금 그냥 가볍게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로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요번 12단원 내용은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학교에서 이번 학기 중간고사 아니면 이번 학기 온라인 강의를 또 연장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번 학기에 한해서 절대평가로 일시적으로 평가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포털에 공지를 해서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우선 그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좀 바로바로 복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렇게 막 되게 디테일한 내용에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각 소단원마다 정말 중요한 개념 있죠. 그런 개념들 위주로만 시험 문제 아니면 뭐 퀴즈 문제를 내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 너무 개념 많은 이 속에서 막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혹시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저희가 그 경제 기사를 제가 몇 개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요런 게 실제 요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혹시 본인이 경제 기사나 뭐 TV 뉴스나 이런 거를 보시다가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공부를 하고 어떤 챕터와 연관되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2단원은 제목이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 12단원은 우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 책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이 원서를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 금융시장에는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그냥 정리를 해서 해주고 있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 그냥 요렇게 그냥 쉽게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제목에 자본시장의 역사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단원을 마치면서 우리는 결국은 요 두 가지를 깨닫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면 하나씩 보시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그리고 잠재적인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커진다. 근데 요거를 너무 말이 어렵잖아요. 요거를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영어 이렇게 말을 보통 많이 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조금 더 고수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예금보다는 적금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해야 될 테고 같은 주식이라고 보면 대기업 주식보다는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뭐 바이오 주식 이런 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위험을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니까 그에 따른 리턴도 더 커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12단원을 마치면서는 하이 리스크 해야 하이 리턴을 테이킹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수치들, 근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초 개념으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수익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올 텐데요. 첫 번째는 인컴, 소득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캐피털 게인, 자본이득에서 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률 라지 R이 배당에서 오는 부분이 있고 자본이득에서 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랑 연관되는 부분, 뭐 같은 부분인데요. 주식을 예로 들면 그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배당이 올 테고 내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채권에서 쿠폰이 오겠죠. 그런 게 소득에서 오는 수익이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주식을 뭐 10에 사는데 20이 됐네? 그러면 내가 10만큼을 그 사이에 얻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본이득.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자본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수익금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 이렇게 막 숫자가 여러 가지 나와 있긴 한데 전혀 당황하실 게 없는 게, 자 보세요. 그냥 들으면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 자 보세요. 비디오 컨셉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회사 주식의 일부를 갖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연초에 이 회사는 한 주당 37달러였어. 근데 내가 이 회사 주식을 100주를 샀어. 그러면 나는 37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 한 주당 1.85의 배당이 지급이 되었어. 그러면 나는 100주 들고 있으니까 나한테 185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당까지 나는 주식 사서 잘 받았는데 두 가지 상황이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자. 연말에 가서 봤더니 주식이 40.33으로 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떨어져서 34.78로 떨어진 경우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자. 만약에 주식이 기존 37에서 40.33으로 올랐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얻은 자본 이득이 발생을 하는 거고 반대로 거기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자본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으로 인한 소득 부분과 자본으로 인해서 뭐 이득이 오든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든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아까 우리가 나온 수익금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내가 얻은 총 수익금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주식이 40.33으로 올라서 끝난 경우라 하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더하면 내가 얻은 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까는 수익금, 그러니까 돈으로 표현되는 거, 뭐 달러로 말하면 몇 달러, 아니면 우리나라 원화로 얘기하면 뭐 얼마 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요거를 금융에서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 얻은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연초에 가진 주식이 주당 37이었어. 근데 그 주가 한 주당 1.85의 배당을 주다네? 그러면 한 주당 주는 배당은 1.85. 그리고 내가 가진 주식이 37. 그래서 나누면 배당 수익률은 5%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주식이 40.33으로 올랐네? 그러면 40.33으로 끝난 가격 빼기 원래 가격 37 그리고 나누기 원래 가격 하면 이 주식
37에 사가지고 40.33이 된 주식의 자본 이득률은 9%이구나 라고 배당 수익 부분과 자본 이득 부분을 이렇게 각각 퍼센트로, 그러니까 수익률로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이 투자자는 아까 9%랑 5% 합쳐서 14% 여기 14% 수익을 얻은 거구나 라고 우리는 아까는 수익금으로 돈으로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수익률 몇 퍼센트로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주식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날 수 있는 수익을 이렇게 돈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를 하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2.2에서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약에 내가 예전 몇십 년 전에 어떤 금융상품을 샀다면 지금 이게 얼마가 돼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5가지 주요 금융상품을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주식, 두 번째는 소기업 주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기회사채, 네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장기 채권, 마지막 5번째가 정부 채권인데 단기 채권. 이렇게 5가지 금융 상품을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준은 이렇게 삼았어요. 대기업 주식 같은 경우에는 S&P 500에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소기업 주식은 뭐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장기 회사채는 20년 만기 회사채, 그다음에 미국 장기 정부 채권은 20년 만기 미국 정부 채권, 그다음에 미 재무부 단기 채권은 1개월 만기 미 재무부 단기 채권, 이렇게 각각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상품에 각각 1925년에 투자를 1달러를 만약에 투자를 했다 쳐. 그러면 이게 지금 2016년 말 교과서 작성한 기준인 2016년 말 기준으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91년 동안에는 각각 1달러를 이렇게 투자했다면 지금 얼마가 된 거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소기업 주식으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92년에 소기업 주식에 만약에 내가 1달러를 투자를 했어. 그러면 지금 요렇게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 주식에 내가 92년에 1달러 투자했어. 그러면 요렇게 커졌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증가를 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더 다음 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거라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가 100이라는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100 전체를 어떤 하나의 금융상품,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이렇게 몰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뭐 워렌 버핏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말처럼 내가 100이라는 돈을 뭐 50은 뭐 삼성전자 사고, 뭐 그다음에 20은 뭐 채권 사고, 그다음에 20은 또 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은 현금 보유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돈을 투자를 각각을 해볼까라는 걸 짜는 게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말을 하고, 여기에서는 내가 가진 돈 1달러는 오로지 소기업 주식에 투자했을 때 그 포트폴리오, 여기에서 내가 가진 돈 1달러를 오로지 대기업 주식에 다 몰빵했을 때 포트폴리오, 여기에서 단기 채권에 몰빵했을 때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따로 분산 투자를 한 게 아니고 1달러를 다 여기다 넣었을 경우, 여기다 넣었을 경우, 여기다 넣었을 경우, 여기다 넣었을 경우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요 핑크색으로 된 소기업 주식이 가장 높게 올라가 있고 1925년 대비 그 다음으로 대기업 주식, 그 다음으로 장기 미국 정부 채권, 그 다음으로 미재무 단기 채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은 다 먹긴 먹었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소기업 주식에 투자했더라면 미 재무부 단기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보다 도대체 몇 배를 더 먹은 거야? 그러니까 네, 요렇게 어떤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달라지는구나, 수익금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여기는 각각의 우리가 앞에서 5개 금융 상품을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4개에 대해서 각각 금융 상품의 수익률을 연도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주의할 점이 이게 지금 Y축 단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미 재무부 단기 채권은 0에서 16까지고 그리고 여기 미국 정부 장기 채권은 최고가 50, 그리고 여기는 최고가 60. 근데 지금 여기 중소기업, 소기업 주식은 최고가 한 150까지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소기업 주식의 경우에는 최고가 33년에 있었던 142% 올랐던 적도 있는데 그에 반해서 단기 채권이나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의 수익이 어떻다라고 말을 할 때 그 평균 수익률이 얼마냐에 대해서도 되게 쉽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925년부터 2016년까지 91년이니까 만약에 앞에 그림이 12.5에서 나와 있는 대기업 주식의 수익률, 91년간의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가 91개니까 91로 나누면 평균 대기업 주식은 연간 매 연마다 12%씩 먹을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했던 것처럼 명목이랑 실질이라는 거의 차이가 있었죠. 뭐였나요? 명목은 물가 상승률을 제거를 안 한 거였고 여기서 물가 상승률만큼을 빼주면 실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기업 주식이 연평균 16.6%씩 성장을 했다. 그런데 91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대략 3%였다는 거니까 그거를 빼주면 13.6, 그리고 미 재무부 단기 채권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0.4%씩 밖에 성장이 안 되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표로 정리를 하면 요거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3씩을 빼주면 물가 상승률을 제한,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이 얼마였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어려운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미국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요런 현상이 있었구나, 요런 특징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니까 크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